자, 밑에 주요 용어 및 사료 화면 볼까요? 같이 볼까요? 글씨가 좀 작게 나왔죠? 지금 이게 유물이다 보니까. 자, 첫 번째 고대고 안성시기,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소수리망, 신라의 법흥왕. 이건 기초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고구원왕에 대한 사료. 자, 왕 410년 10월에 백제왕 근초고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군대를 내어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고국의 들에 장사 지냈다. 진대법. 관곡을 국가의 곡식을 대여하는 제도로 표면적으로는 빈민구조제도로 내면적으로는 채무와 노비와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진대법은 고려시대의 흑창으로 나타납니다. 흑창이 몇 줄거야 돼? 그 다음에 성종 때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기본이에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한곡과 사창 등으로 개성된 한곡이 몇 줄것이고 사창이 몇 줄것이고.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얘기 나왔죠. 사창제다. 사창제 처음 실시한 왕은 누굴까요? 봐봐요. 곡식 곡자고 화는 되돌릴 한자야. 자,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가을에 다시 곡식을 되돌려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원금에다가 이자가 좀 붙겠죠. 아주 저리 이자가 붙겠죠. 이게 한곡인데 문제가 이걸 공무원들이 이걸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야. 빌려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부정한 행위들이 자주 발각돼요.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곡이야.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조선 초에 나타났어요. 조선의 최고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나? 세종당이잖아요. 이분이 이거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사창제라 불러요. 사창제라 불러요. 사창제만 덜렁 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재미없지. 사창제가 왜 사창제인지 봐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마을에 덕망이 있는 인사가 회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창고에 관련된 부분도 관리해야 되겠죠. 이걸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창제라 불러요. 기존에는 누가 했죠? 여기? 공무원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에서 다시 개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마을에 덕망이 있는 인사가 굳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창제입니다. 자, 이게 세종 때에서 그의 아들까지 문종 때까지 이걸 실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사창제가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다시 여기 공무원들이 여기 다시 개입을 하게 됐어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부정한 행위들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게 됐어요. 그랬던 것이 다시 사창제로 하면 다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다 아시죠? 흥선대원군 처음으로 사창제가 실시되다 보면 틀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된 거야.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에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퍼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세종대왕이고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이 두 번째 사창제가 실시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해 가셨죠? 사창제는 우리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막연하게 외우지 마시고.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중국에서도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는데 공무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사창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중국의 지방행정제도가 이렇게 되죠. 주, 군, 현 이렇게 되죠. 주군현.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이죠. 주군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봐봐요. 요건 이제 오늘날에 도정도, 군 단위, 요건 이제 읍 단위, 면 단위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나라 봐볼까요? 도, 시, 그죠? 군, 그 다음에 읍,
면. 그 다음 단계가 뭐지, 우리는? 리.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현재 도시 살고 있기 때문에 리는 쓰지 않죠. 그게 무슨? 동. 중국은 뭘 쓸까? 그 시기에. 읽어봐요. 사람이 뭐에 산다? 뭐일 사. 제일 마지막 단계 사자가 일이 들어서 사창제가 돼요. 마을의 마지막 단계 소비자들, 그 소비 계층이 주로 사는 것을 곡식을 빌려주고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을의 덕망인 인사가 이 창고를 관리하고 회계 관리하게끔 한다. 이게 사창제가 되는 거예요. 사창제를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원리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네. 행정단위, 중국 행정단위 편제 마지막에 사에서 나타나는 단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른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기본적인 거 한번 하고 갈게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기, 시대를 물어보는 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알고 가야만 여러분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이 시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세기, 5세기, 6세기 상황이에요. 4세기, 5세기, 6세기 최고의 전성기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4세기는 백제예요. 최고 전성기를 알다시피 여러분들 근초광이에요. 근초광입니다. 근초광은 요소와 요동, 그죠? 요소와 요동, 그 다음에 중국의 산둥반도,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까지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으면 알 수 있고요. 땅도 넓혔고요. 엄청나게 많이 넓혔고요. 그 다음에 5세기 최고 누구죠? 고구려죠. 고구려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강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이죠. 가끔씩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선생님 장수왕의 아들 강개토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헷갈릴 걸 대비해서 외우세요. 광장, 네, 강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5세기 최고의 영토를 넓히신 분들이죠. 여기는 신라입니다. 신라 최고 전성기 누구겠습니까? 진흥왕이겠죠. 진흥왕이겠죠. 이 정도 잡고 계셔야 되고요. 또 잊어먹지 않게 또 암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암기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앞글자 머리만 따볼게요. 4, 5, 6, 백고신입니다. 됐나요? 자, 해볼까요? 4, 5, 6, 백고신. 따라해볼까요? 4, 5, 6, 백고신. 이건 기본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앞뒤에 있는 걸 살 붙이면 돼. 각 나라별로. 4, 5, 6, 백고신. 백제, 고구려, 신라. 4, 5, 6, 백고신. 4, 5, 6, 백고신. 최고의 전성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근초광에 대한 부분, 강개토 대왕 부분, 장수왕 부분, 진흥왕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까지 다 잡았나요? 4, 5, 6, 백고신. 가장 전성기 왕들이니까. 4, 5, 6, 백고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보면 이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아, 4, 5, 6, 백고신인데? 4, 5, 6, 백고신이 나왔군. 네. 이번 주말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출제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했더니 점수를 너무 고득점을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그냥 출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영토 확장 보겠습니다. 고구려 최고 전성기 누구예요 지금? 강개토 왕부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강개토 왕 가기 전에 위에 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고구려 왕에 대한 부분. 자, 보겠습니다. 자,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근초에 할 맞으신 분? 원망스럽게 죽으신 분. 고국? 원왕이죠. 예.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백제? 예, 백제 근초가에게 네, 화살 맞고 네, 돌아가셨어요. 고구려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누구예요? 소수리망. 소수리망의 정책은 뭐였어요? 내치.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내치. 내치 세 가지 얘기해 볼까요? 태학. 태학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네. 우리나라에 태학을 설립한 두 명의 왕. 고구려의 소수리왕, 신라의 경덕왕. 이분들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 누구를 닮고 싶어요? 한무제를 닮고 싶어요. 아셨죠? 한무제가 어떻게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거든요. 자기들도 강한 왕권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태학. 그 다음에요.
율령반포. 그 전쟁에 아픈 상처를 달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랬죠. 불교.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소수림왕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 좋은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 상속에서 다시 형제 상속으로 가야 되겠지. 그 동생이 누구겠어요? 우리 책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고국 양왕이에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 적어 놓으세요. 고국 양왕입니다. 고국 양왕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왜냐면 고국 양왕은 애침이 굉장히 많이 겪어요. 애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애침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귀족들 힘이 파워가 커졌어요. 고구려의 귀족들 힘이 파워가 커졌어요. 고국 양왕은 거의 힘없는 왕이에요. 그냥 힘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놈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고국 양왕 밑에는 아주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름 누군가요? 담덕. 담덕은 자기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다 봤고요. 애침에 시달린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고국 양왕이 죽었어요. 담덕의 나이가 19세예요.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강개토 대왕이에요. 강개토 대왕이 본명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담덕. 담덕. 성은 고시겠죠. 네, 담덕입니다. 자, 잘못 책을 보게 되면 강개토 대왕은 소수림왕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순서 잘 잡고. 그래서 고국 양왕을 적어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강개토 대왕은 봐보시죠. 자, 고국 양왕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소수림왕은요, 큰 아버지 숙부님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국 원왕은요, 할아버지인 조부님이 되겠지. 족보가 좀 계산됐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강개토 대왕이 19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 내가 19살 때 뭘 했는가? 고3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고3 때 공부 빡세겠지 뭐 할 게 있나요? 뭐 이거밖에 없죠? 자, 강개토 대왕 그러면 19살에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뭘까요? 제일 위에 고국 원왕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백제 근초가 죽었지. 그럼 가만히 둬야 돼? 복수해야 돼? 복수해야지. 복수 나서는 거. 복수 뭘까요? 첫 번째 어디를 가겠습니까? 백제를 공격해요. 어디를 차지하게 돼요? 한강을 차지하게 돼요. 자, 첫 번째 강개토 대왕부터 이제 유인물을 보면서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백제 이래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임진강뿐만 아니라 한강까지도 진출하게 되었다.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죠?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아버지 이름은요? 고국 원왕이었다. 두 번째 질문. 서쪽으로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했고, 후연의 밑줄 그으시고 요동 지역까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숙신 여진이죠. 그 다음에 거란을 정복했다. 숙신과 거란까지 정복했다. 북중국의 강자였던 북이 정보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다. 자, 지도를 한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5세기 상황입니다. 5세기 상황입니다. 여기 다 정벌했죠? 그죠? 네, 다 정벌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이때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여기 있습니다. 강개토 대왕은요, 북위를 공격하기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군량미라든가 군수물자들이 비축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의 훈련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북위 공격 준비하는 와중에 강개토 대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습니다. 북위가 어딘 줄 알아야 되겠죠?
부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 누가 되는 거죠? 장수왕이 되겠죠.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이어받긴 받는데 직접적인 전쟁을 약간 피합니다. 그 피하는 정책은 이렇습니다.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장수왕은 아버지 정책을 약간 수도시킵니다. 왜? 군사들 훈련과 백성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우리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선대왕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수습시킵니다. 전쟁을 수습시켜요. 또 다른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자, 장수왕의 작전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북이, 송. 이게 뭐예요? 이진 남북조식이 남북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북조고 이게 남조예요. 그죠? 자, 볼까요? 장수왕 보겠습니다. 장수왕 시기의 수도는요? 국내성입니다. 아버지는 북위를 공격하려다 사망했죠. 자, 장수왕은요, 봐보세요. 송나라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에 우리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항구가 여기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에 박작구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에 배를 띄워서 군수물자와 말을 수출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배에다 띄워야 돼요.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누가 있어요? 북이 해군에 다 걸려. 이렇게 가면은요. 그러겠죠? 해군들이 다 걸리겠죠? 그럼 해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가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노를 젓는 배들이에요. 증기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태풍이라든가 일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더 지근거리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국내선 어디로 가나요?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그럼 평양의 천도에서 어떻게 해요? 대동강에서 물건을 싣고 이쪽 해안가로 쭉 달라붙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 봐서 송나라의 군사물자와 그 다음에 말들을 수출하게 돼요. 이런 전략은 북이와 송과 관계가 서로 적대 관계예요. 북이가 군사를 강하게 이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송에게 군사 지원을 통해서 이 둘이 싸울 수 있게끔,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장수왕의 평양천도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북이와 송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평양천도 목적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와 그 다음에 송의 힘의 균형을 바로잡고 굳이 전쟁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구급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죠?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거였다. 이건 9급에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건 7급 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장수왕의 평양천도의 목적 두 가지. 자, 한강 유역을 점령할 목적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문제는 신라와 백제가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야. 한강 유역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하는 게 뭐야? 낮에 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됐죠? 누구와 누구? 비유왕하고 누구하고? 눌지왕하고 낮에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훗날 낮에 동맹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뭐로 바뀌는 겁니까? 결혼 동맹으로 바뀌어지죠. 훗날 또 동성왕하고 소지왕, 백제와 신라에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낮의 동맹, 결혼 동맹 순서대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누구를 견제할 목적이죠?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으로 맺어집니다. 자, 다시 강개태왕으로 가봅니다. 우리 유인물 55쪽 2번 갑니다. 신라 내부랑 때 군대를 파견했다.
애군을 서기 400년 밑줄 그으셔야 돼. 400년 외워야 돼. 서기 400년에 애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백제와의 가야 연합군을 토벌하였다. 그리고 강개토당 비문에 기록이 나와 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애가 있고 여기에 금강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입니다. 신라 이때 왕은 뇌물마리간입니다. 뇌물마리간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나라 보시죠. 백제, 금강가야, 외. 이 세 개 나라 3국이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신라의 수도 경주에 우리 삼국사의 기록 보면 어떻게 애군이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때 뇌물마리간은 고구려에게 SOS를 요구했어요.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때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개토 대왕이에요. 강개토 대왕이 기병 5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기병 포함한 5만 명이 기병, 보병 포함한 5만 명이 남하하게 됩니다. 이쪽 동해안 루트를 통해서 쭉 내려와요. 이때 애구를 쫓아요. 그리고 금강가야까지 내려와요. 금강가야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에? 부산 옆에 경상남도 김해에 있어요. 김해까지 내려와요. 김해마저 정리해버려요. 이 결과 금강가야는 세력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가야는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된다. 요 시기, 이게 이제 강개토 대왕하고 그 다음에 뇌물왕에 관련된 얘기. 요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데 시험 요소는 최근 작년 재작 시험 트렌드는 이게 나왔어요. 자, 강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애구를 몰아내고 신라를 안정화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 군이 경주 예각에 주둔해요. 경주 예각에 고구려 군이 주둔하게 돼요. 즉 안전을 지켜준다는 명목이긴 한데 문제가 그 이상으로 커졌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신라를 지켜준다는 목적으로 가긴 했는데 정치적 목적이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고구려들 입장에서 신라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손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라 왕들이 계속 강개토 대왕, 즉 고구려 정권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왕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져요. 왕의 잦은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문제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추후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강개토 대왕이 내려왔는 내용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그 강개토 대왕에 대한 호우명 그릇이죠. 우리 유미로 나와 있죠. 호우명 그릇이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구려의 이력이 신라 왕릉인 지하에까지 미쳤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실은. 요즘 이런 거 잘 나오질 않아요. 왜? 이거 중학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저 정도 가지고 맞아가지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2번의 끝에 줄 봐보시죠. 강개토 대왕 비문에 호명 그릇 바닥에 16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예약력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까지 미쳤다. 지금 몇 세기 상황 얘기하고 있죠? 5세기죠. 그럼 신라의 전성기 몇 년이죠? 6세기죠. 그러면 5세기 내내 누구에게 시달린 거죠, 신라가? 고구려에. 그 6세기 어느 왕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봐요. 내정 간섭이죠, 쉽게 해서. 내정 간섭을 100년을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누가? 신라가. 그 결과 신라의 세력을 키웠겠지. 그죠? 힘을 키웠겠지. 그게 누구예요? 진흥왕이에요. 그 진흥왕 때 어떻게? 백제, 가야 할 것,
모든 전 지역으로 지금 진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진흥왕 순수비로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강제토대왕 비문에 대한 연구 보겠습니다. 자, 영락이라는 연어를 처음 사용했다. 영락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영락. 풀이하면 영원한 즐거움을 얻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불교에서 나오는 영어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디 나온 영어라고요? 불교. 그러면 강제토대왕이 집권을 했을 때 이미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지? 불교가 이미 유입됐다는 거지. 어느 시기에 우리 불교 들어왔나요? 소스님 왕 때 이미 불교가 유입됐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자,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는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연어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뜻이에요. 황제는 중국애들이 쓰는 용어인데 연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황제국을 표방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분이 이제 강제토대왕이라는 뜻입니다. 1번 가겠습니다. 장수왕 때 이 비를 건립했다. 6.4m 선돌 양식 만주 지반현 퉁구 지역에 중국 농부가 1875년에 발견했다. 능비의 존재를 처음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용비여창가였다. 고구려 유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 건지 몰랐다는 얘기. 그리고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금의 시조비로 잘못 기술했다. 처음에는 이게 강제토대왕 비문을 다 몰랐다는 거지. 왜? 한자 해독 능력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앞부분에 1면, 2면, 3면이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고구려의 건국 내력이 실려있다. 주몽에 대한 얘기.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적이 칭송되어 있고 본론 부분 갑니다. 영락 5년에 강제토대왕 5년이라는 뜻이 되겠죠. 영락 5년에 비려를 정복하고 396년에 백제를 정벌하고 숙신을 정벌하고 400년에 신라의 침입은 애구를 정벌하고 동부의 정복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1면에는 주몽 이야기, 2면에는 정복군주의 모습, 3면 수묘인 얘기입니다. 자,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 즉 수묘인이 330호가 배치되었다. 여기는 애국인들도 여기 동원되었다. 즉 숙신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데려다 썼다는 얘기, 거란 여진족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자, 330호잖아요. 한 집당 부부하고 애 하나 있다 생각해봐요. 3을 곱해봐요. 그럼 묘를 관리하는 최소 몇 명이, 연인원 몇 명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1000명이, 최소 1000명이 묘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명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예서체로 1800여 차가 기록되어 있고요. 현재 14,000여 자가 판독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이 쓴 책 제목이 뭐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 지금 강제투쟁에 실려있는 비문 내용이 여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비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삼국사기에. 즉 강제투쟁에 이 얘기만 나와 있지 비문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비문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강제투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려의 김부식과 고려의 사관들은 이 비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겠죠. 알았다면 당연히 써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삼국사기를 신뢰해야 될까요? 이 시기 내용을 강제투쟁의 비문의 내용을 신뢰해야 될까요? 비문? 그렇습니다. 비문을 신뢰해야 됩니다. 삼국사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한 번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가가지고 탁본이 하나 떠왔다면 자기들 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봤겠지.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자, 삼국사기의 내용과 강제투쟁의 비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삼국사기를 선택한다. 내용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제투쟁의 비문을 선택해야 되는 내용을 옳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문들이 종종 나오니까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고구려 신라 왕들, 그 다음에 고려 왕들, 조선 왕들을 할 때 시간이 꽤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어요. 자,
장수왕인가요? 네, 장수왕 보겠습니다. 넘기셨죠? 네. 자, 저를 보실까요? 질문할게요. 강개투장 비문은 누가 세웠어요? 본인이 세웠어요? 아들이 세웠어요? 아들이 세웠어요. 근데 장수왕 시기의 기록이 또 충주에 남아있죠. 이걸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죠. 그죠? 고구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원 고구려도 누가 세웠어요? 장수왕의 아들? 둘 다 장수왕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안 되면 막 틀리는 거야. 두 개 다 누구라고요? 장수왕이요. 보통 아들들이 세우는데 장수왕의 충주 고구려비는 지가 세운 거야. 자기 당대에 세운 거야. 하여튼 두 개 전기에 비석 나오면 다 둘 다 그놈이 세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장수왕이. 자, 장수왕 업적 하나 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양천도.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했다. 누구와 누구죠? 왕 하나 알아야 되겠는데 나제 동맹. 신라의 눌지 마리강과 백제의 비유왕. 평양천도에 대해서 항거했다. 자, 7급알들 알아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 뭐죠? 평양천도하는 원인. 북이와 송의 관계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송의 군사를 지원할 목적이었다. 즉 무슨 면이 보입니까? 아버지의 어떤 무력의 어떤 정복 전쟁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장수왕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죠? 아버지의 좀 다른 모습이죠. 아버지는 무력을 통해 정복, 아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 사뭇 좀 다르죠. 네. 두 번째 갑니다. 백제계로왕은 북위에 보낸 국서 문제, 그 국서의 밑줄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계로왕도 밑줄 그으시고, 장수왕의 침입을 받고 성 밖으로 도망치다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아차산성 원래 서울 광진구에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계로왕이 몽천토성에 있었어요. 몽천토성 저기 공격해서 아차산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차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왕이 계로왕입니다. 괴롭게 죽었겠죠. 자, 아차산성이 전사였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빼앗고 한강 이남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의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백제의 왕이 사라져버렸잖아. 그죠? 자, 계로왕 사망했어요. 죽었으니까. 이 사망을 목적한 사람이 문주왕이에요. 문주왕이에요.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문주왕은 계로왕의 동생이라는 설이 있고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일단 책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모르는 얘기니까. 설이니까. 문주왕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웅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웅진, 웅주. 오늘날이 어디죠? 충청남도 공주로 가는 거예요. 공주로. 웅진천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주왕이. 그래서 웅진시대 또는 남천시대, 남쪽으로 천도했다. 웅진시대 또는 남천시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웅진시대를 맞이했다. 남쪽으로 천도했다. 웅진시대, 남천시대가 이루어졌다. 3번 갑니다.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다.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다. 오늘날이 충주입니다. 신라왕을 동의의 매금으로 칭했다. 신라왕을 동이란 말은 아시죠? 동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이고 매금으로 칭했다. 동의의 매금으로 칭했다. 매금의 설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학계에서. 첫째는 그 신라 왕에 대한 비하해서 쓰는 용어들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두 번째 용어는 신라인들이 매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신라인들이 매금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설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금이라고 칭하였다. 4번 갑니다. 남북쪽 북이와 송의 관계를 겸효히 이행하여 예교 관계를 맺었으며 몽고 지역의 새 외의 민족인 유연과도 통교하였다 그랬습니다. 북이와 송의 밑줄 그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북위와 송의 관계를 교묘하게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아버지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5번 갑니다. 유연과 함께 내몽골 지방의 지두를 분할 점령했다. 지두 밑줄 것이고요. 내몽골 밑줄 것이고요. 흥한령 밑줄 것이 흥한령 지역까지 장악했다.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다 잡았죠? 여기 다 잡았죠? 그리고 몽골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내몽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이렇게 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산이 있으면, 높은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겠죠. 그걸 령이라고 불러요. 령. 그래서 그 령 지역까지도 령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되었다. 그 지역이 흥한령이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흥한령 일대까지 갔다. 그 다음 6번. 지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초의 사학인 경당이 설치되었다. 무예와 한학을 가르쳤다. 평양 전도 이후이다. 문물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문물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정리해볼까요? 고구려의 경당입니다. 고구려의 경당. 장수왕이고요. 문과 물을 다 가르칩니다. 평양천도 이후입니다. 평양천도 이후에 신라가 할까요? 신라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죠. 신라 뭘까요? 삼국통일하는데 얘들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막 얼굴이 막 여성처럼 화장하고 막 나와서 싸운 애들. 젊은 애들. 하랑도. 세 번째, 근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찰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네. 경찰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우리나라 원산 지역에 처음으로 사립학교가 만드는데 이 연도를 물어봤습니다. 경찰 시험의 핵심이 연도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원산 학사가 만드는 이 시기,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근대 문무교육기관으로서 원산학사가 만들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과 가장 근접한 것, 가까운 건 뭔가에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근현대사를 잠깐 제가 공부했죠. 근현대사 부분에 1883년과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 정리해야죠. 가까운 데가 어디에 있어? 뒤쪽으로 가면 82년이 있고 앞으로 가면 84년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죠. 왜? 종합적인 문제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뭐 쭉 설명하고 종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묶어보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인 거니까. 1882년에 가장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이모곤란이 있지. 84년에는요. 그렇지. 갑신정변이 있죠. 선택지 이거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모곤란에 무슨 내용 골라야 돼? 전개된 내용이랑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 갑신정변의 내용이나 결과치를 물어보는 게 선택지 질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모곤란에 대한 내용, 갑신정변의 내용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 풀어낼 수 없어요. 이제 가셨죠? 이게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문제를 고득점 맞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는 거 암기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따라오셔야 돼요.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이해 가셨죠?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추후에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말에 보는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를 좀 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빨리 찾아야 돼. 이론만 100번 해봐야 고속점 안 나온다고. 아시죠? 지금 문제풀이 기간이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그때까지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빨리 찾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수업 시간에 와서 찾고 또 제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질문하시고. 네. 자, 다시 갑니다. 7번 갑니다. 장수왕 2년 강개수장비를 건립했고 그 내용은 아까 했던 것과 반복됩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자명왕 가겠습니다. 문자명왕 또는 문자왕이라고도 합니다.
부여를 복속했다. 부여를 복속했다.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강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최대 영토가 아니라 문자명 왕 때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그 다음에 북위하고 친교를 계속 맺게 되었다. 북위의 이치를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예, 북위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북위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밑에가 송, 북위에 글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 지도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끊임없이 지도를 집어넣어야만이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와 백제를 자주 공격했다. 안원항 갑니다. 안원항입니다. 왕권 약학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이 돌고래 이업 속에서 분쟁을 수습하고 대대를 의장으로 하는 귀족연합정치를 성립시켰다. 귀족연합정치만 밑줄 그을까요? 그리고 왕권이 약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원항. 한강 유역을 나제 연합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게 양원항입니다. 한강 유역을 나제 연합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몇 세기 상황이죠, 지금 이게? 6세기 상황입니다. 그럼 백제는 누구예요? 빼앗은 왕은 누구예요? 백제 왕은 누구냐고. 자, 고구려 왕은 지금 양원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6세기 최고 전성기는 어느 시대죠? 신라. 무슨 왕이죠? 신라 진흥왕 적어야 되겠지. 신라 진흥왕하고 백제 누구하고 연합작전을 펼쳐요? 성왕. 백제 성왕하고 신라의 진흥왕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한강유역을 빼앗는다고. 그리고 누가 배신을 해요?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배신해서 누구를 죽여요? 성왕을 죽이지. 그리고 향후에 성왕 이후에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해요? 백제가 멸망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아셨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왕 보겠습니다. 영양왕 보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왜? 빼앗겼잖아요. 위에 양원왕도 빼앗겼잖아요. 다시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한강 유역을 공격했다. 자, 원달 장군이 출전했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원달 장군입니다. 바보 원달입니다. 예, 바보 원달 장군이 전쟁에 나갔지만 실패했다. 어디에서?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아차산성에 죽는 사람이 많네요. 계루왕도 죽고 그 다음에 원달도 죽고요. 네, 원달도 죽고. 근데 우리 기록을 보면 원달 장군은 바보는 아니에요. 네, 우린 어렸을 때 바보 원달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원달이 바보라면 바보가 장군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스토리를 잘 만들기, 재미삼아 만들기 했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돌골과 교류하면서 말갈기병 1만 명을 보낸 여소지방을 성공으로 수나라 전쟁 별표하시고요. 별표하시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중국 공부할 때 이런 게 했죠. 위진. 여기 남조, 여기를 북조. 이걸 이진남북조라고 얘기했죠? 이진남북조. 요 시기가 끝나죠. 그죠? 요 시기 끝나고 누가 통일합니까? 수나라고 통일한다고. 수나라고 통일하자 우리 이제 고구려 입장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지네끼리 싸우니까. 근데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면 얘네들은 분명히 우리 고구려를 노릴 거거든. 고구려 노린 게 수나라는 항상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요동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완전한 통일이라는 얘기예요. 요동 우리 땅이거든요. 요동은 여기예요. 여기. 요동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고구려 땅이 요동을 차지하고 이걸 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 우리 고구려의 영양왕께서 선제 공격을 때렸다고요. 이러자 얘네들이 몇 차례 공격이 옵니까? 수나라가 총 4번의 공격이 들어요. 1차, 2차, 3차, 4차의 공격을 우리나라에 감행을 하게 됩니다. 4차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몇 차만 나올까요? 2차만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 수문제와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처음으로 100만 대군을 동원한 기록은 여기가 최초예요. 기원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원 이후에 100만 군대를 끌고 오는 건 이게 처음이란 거예요. 우리 고구려 먹겠다고. 자, 113만인데 여기에 노역 부대가 와요. 군수물자 가져온 애들, 뭐한 애들 다 이게 200만이에요. 도합 합치면 몇 만이죠? 300만이 넘어요. 도합. 3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얘들이 평양을 점령해요. 평양까지 점령당해요. 우회합니다. 왜요? 이때 수나라 애들이 우리 성을 뚫지를 못해요. 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을 뚫지 못하고 우회해서 바로 평양, 우리 수도인 평양까지 진출하게 돼요. 이때 우리 평양이 뚫려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평양을 비워버려. 아도 사람 죽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싹 비워버려. 얘들 어떻게 장기간 여행해 왔죠. 어떻게 식량이 일주일치 분량 정도 자기 등짐에 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전은 뭐죠? 청야 전투죠. 들판을 깨끗하게 치워버려. 돼지 새끼 한 마리,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먹을 게 없이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배 쫄쫄 굶어야 돼.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0만의 특공대가 다시 평양에 빠져나가야 돼. 당연히 우리나라 산성 위에 올라가서 장기전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 다 올라갔고요. 근데 누가요? 을지문덕이요. 산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애들 얼마나 놀랬겠어. 안전한 길이라고 기갓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얘는 산적 같은 애들이 빡 하고 나타나서 지네들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을지문덕이에요. 그 결과 을지문덕 애들이 이 30만 특공대뿐만이 아니라 113만 이 노역부대까지 전체를 다 박살을 내버려요. 살아간 인원이 2,500여 명이에요. 300만 와가지고 2,500명 살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서울에 을지로가 있는 거야. 을지문덕 따라서 을지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 있는 거예요. 연개소문도 보셨어요? 연개소문도 없어요. 연개소문도 없어요. 을지로가 있어요. 굉장히 쇠약해졌죠. 근데 두 번 더 와요. 두 번 더 왔어. 3차, 4차 계속 공격 와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는 10년 이후에 멸망해요. 멸망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책 중에 손자병법을 좋아해요. 손자병법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가장 안 하고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없죠. 거의. 그죠? 일단 그러면 뭐야? 승리를 떠나서 일단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아해.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어. 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가 사라지면. 그죠? 가장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단 이런 게 조건이 있어요. 전쟁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패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약간 치졸하고 비열하더라도 일단 전쟁은 승리해야 한다는 게 이게 손자병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럼 전쟁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도 어떻게 전쟁이 한창 상존에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 애들까지 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어. 그죠? 뉴스 보시죠? 뉴스는 보시죠? 네, 봐보세요. 네. 주적은 따로 있는데 일본 애들까지 와서 경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자병법상으로 본다면 일단 전쟁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면은요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나라에 존망이 걸려있는데 우리 생명 다 날아가는데 우리 가족 생명 다 날아가는데 일단 이겨야 됩니다. 자, 참고로 얘기했던 거고요. 다시 갑니다. 자, 4번 갑니다. 신집을 가능했다. 이문진의 유기 100권을 5권으로 만들었다. 이문진이. 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역사서 보겠습니다. 고구려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역사서를 편찬하는 시점, 시기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책이 쓰여져요. 책이 쓰여져요. 그러고 보니 선생님 제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먹고 살만한 시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먹고 살만한 시기에 역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봐요. 이거 못하지. 그죠? 하루하루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 고구려 갑니다. 이문진, 신집. 예전에 고구려 초기에 100여 권의 책이 존재했다는 거.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5권 정도로 다시 만들었다. 새롭게 집필했다. 신집. 언제? 영양왕 때. 몇 세기?
7세기 백제 갑니다. 백제에는 어느 왕 때 썼다는 거 아시나요? 근초광 때. 누가요? 고공이. 신라는요? 거칠부가 국사를. 언제? 진흥왕 때. 요 몇 세기죠? 최고 전성기니까. 여기는 6세기. 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역사서에 쓰여진 것은 백제, 신라, 고구려. 1번, 2번, 3번. 순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을 던져줄 수 있어요. 고흥이 쓴 서기가 편찬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여기 물어볼 수 있겠지. 누구 물어보는 거야? 근초고. 또 거칠부가 쓴 국사가 편찬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기본으로 잡아야 되겠죠. 네. 또 순서를 물어볼 수 있겠죠. 말장난할 수 있겠죠. 선택지 지문에. 역사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진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장난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낮게 잡아야 되고 순서도 같이 잡아야 되고 최소한도 4개 종류는 다 잡으셔야 되겠죠. 이건 자주 읽고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교재 유의미를 갑니다. 5번 담징 일본으로 보내어 종이와 먹을 전하였다. 금당 벽가도 않겠다. 종이와 먹을 또 한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묵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같은 말로 종이와 먹을 지묵을 전파했다. 종이지자고 먹묵자입니다. 종이와 먹을 담징에 의해서. 근데 가끔 이 담징을 고구려 사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제로 바꿀 수 있어요. 앞에 지문에 백제 담징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구려라는 사람 꼭 유념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나라 이름을 국적을 바꾸는 경우 가끔씩 있기 때문에 국적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영유왕 갑니다. 영유왕. 친당 정책이다.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자, 그 수나라가 우리 1차, 2차, 3차, 4차 진행을 하는데 몇 년 후에 멸망했다고요? 10년 뒤에. 그리고 거기를 당나라가 다시 권력을 차지했어요. 자, 당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영유왕 때는 친당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교가 전래됐다. 도교의 미시를 읽었습니다. 도교가 전래됐다. 자, 그런데 반당 정책을 추진하는 인사가 있는데 이게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 밑줄을 가야 되겠죠. 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우리나라에 천리장성이 2번 나오죠. 그죠? 천리장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연개소문. 고구려 연개소문 때 한 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고려시대 한 번 나오죠. 그죠? 누구의 건의? 강감찬의 건의죠. 즉 북방미족 여진이라든가 거란족의 공격에 대비해서 만든 게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연개소문 때 만드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이 건의했던 것 여기입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해야 돼요. 네. 연개소문 부여성에서 비사성, 강감찬의 건의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말장난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 고구려, 고려, 천리장 2번 나옵니다. 여기 구분할 것.
자,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의 침입을 대비 영계소문이 무력 정변을 일으켰다. 자, 영유왕을 죽여서 영유왕을 토막을 내서 개울가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이게 영계소문이에요. 그리고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인 어린 보장왕을 앙에 앉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보장왕이 돼요. 지금 현재. 영유왕의 조카입니다. 영유왕의 조카를 왕에 앉혔다. 자, 보장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영계소문의 모든 권한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 대표적인 게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 전투. 작년에 우리 뭐 영화 조인성이 주연을 했던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왜? 이분들하고만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재밌었죠? 재미없어요? 킬링타임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네, 킬링타임을 죽이던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죽이던데? 아니, 한 2시간 동안 그냥 재밌게 놀다 왔으면 됐지. 뭘 느끼고 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나? 영화라는 게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게 나와서 올해쯤에 그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적중하지 않는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안시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 이제 거기 주인공이 조인성이 누구 역할로 나와요? 양만춘 역할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좀 그 야사와 정사가 막 섞여가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좀 출제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록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양만춘은 이게 실존 인물인가? 일단 이거보다 문제가 되는 거고, 실존 인물일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양만춘만 싸웠을까? 영계소문 오지 않았을까? 아니야, 영계소문도 왔다는 설이 있어. 뭐 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만춘 단독 문제 출제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사료를 충분히 검토해 봤을 경우에 이거 잘못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단답형 또는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보장왕 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태종이 친히 군사를 끌고 침공했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어요? 나당연합군에게. 멸망 원인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됐습니다. 백제 멸망 연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백제 멸망 연도는 8년 전 600 빼봐 빨리 660년. 그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끊임없이 물어볼 때 꼭 잡아야 돼. 660년이 백제 멸망이고 8년 뒤에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에요. 우리 출제할 때 보면 선후관계를 끊임없이 낼 겁니다. 자, 보장관까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료를 한번 볼까요? 사료 보겠습니다. 두째 호명 그릇 별표 하나 합니다. 호명 그릇 별표. 호명 별표 됐죠? 그 다음에 수묘인 기사 봅니다. 수묘인 기사. 이것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제일 밑에 비석 하나 보시죠. 자, 인쇄가 좀 흐릿하긴 한데, 중원 고구려비, 그 다음에 강조장비.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죠? 실은 강조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실은 여기 보니까 강조장이 훨씬 비가 더 적게 나왔죠. 책으로 만들다 보니 그림이 적게 들어가고 글자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 실은 강조장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 겨우 한 페이지 끝난 건가요? 자, 다음 페이지 요거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강개조장 비하고 중원 고구려비 내용 정리. 강개조장 비 보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뭐죠? 그의 아들 장수왕 때 건립됐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성립과 발전은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